12운성 중에 두 번째 욕지라고도 얘기하고요. 목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개념을 이렇게 정립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팔자를 세로로 파악하는 거죠. 팔자가 좌우도 있고 내외도 있고 이렇게 상하도 있고 이러한 그 관련성이 있는데, 일단은 12운성을 가지고 내가 뭔가 팔자를 이렇게 그 각도를 잴 때는 천간에 있는 글자하고 지지에 있는 글자하고의 관련성인데, 주체는 천간 기준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그냥 일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간이 상대하고 있는 상대성에 의한 각각의 십성들도 그 놓여져 있는 글자들의 지지에 그러한 12단계의 에너지의 작용력을 연관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은 가장 강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동주로 있으면 그 성향을 가장 강하고 명확하게 띱니다. 띄고 뭐 이렇게 그 작용력에 따라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또 그 연결고리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지난 시간하고 또 생지에 대한 부분을 할 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그 120가지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일간이 있으면 갑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지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게 120가지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그런 일주로 동주죠. 동주로 놓여 있으면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주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죠? 육식갑자에 해당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60개를 십성으로도 외우고, 또 금방금방 12운성으로도 숙지하고 인지하기 때문에 비교적 잘 외워지는데, 이렇게 타지에 놓이거나 동주로 놓이지 않거나 특히 이렇게 역행하는 음간의 12운성을 따질 때는 이렇게 왕하고 록에 대한 부분하고 절하고 태로 이렇게 한번 붙이시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흔히 보면 이렇게 생왕 묘 운동을 하고 그리고 전력쇠 운동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병태대 운동을 하고, 록사양 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계속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생왕묘, 전력쇠, 병태대, 록사양. 그래서 이 록의 글자하고 이렇게 왕의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의 글자하고 이렇게 태의 글자하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목이 동일한 글자는 이거는 록이 붙는 거예요. 인이 붙으면, 그렇죠? 을이 인을 보면 뭐예요? 왕지인 거예요. 맞죠? 갑이 을을 보면 왕지가 되는 거예요. 록왕으로 붙이면 그럼 록은 록사양, 왕은 생왕묘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글자가, 왜냐하면 여기에 인이 붙으면 인, 오, 술 운동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삼합운동성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아시니까 해묘미, 인오술, 뭐 신자진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왕록을 붙이고 절태를 붙이면 돼. 절은 같은 기운이 끊어지는 자리예요. 끊어지는 자리.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으로 따지면 뭐가 끊어지는 자리예요? 신이 끊어지는 자리죠. 그러니까 신이
양간에서 끊어지는 자리는 음간에서는 뭐로 간다? 태로 간다. 그렇죠? 태로 가니까 유에서는 간목은 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을목은 유에서는 뭐가 돼요? 절이 되니까 신에서는 뭐가 된다? 태가 된다. 그러면 요 신은 신자진으로 돌리고 유는 사유촉으로 돌리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욕세. 예? 그다음에 이렇게 절욕세로 가는 거죠. 그렇죠? 태로 가면 병태대. 이렇게 해서 붙이면 돼요.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붙여집니다. 120개를 다 외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게 외워지나 안 외워지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뭐 그러시면 됩니다. 그냥 뭐. 근데 이걸 조금 처음에 그게 쉽게 안 해질 때는 요거 두 개만 딱 구분하시면 돼. 그러면 한 번, 두 번만 머리 돌리면 어때요? 금방 외워지시고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12운성의 개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물론 메인이 되는 거는 생극도 있고 십성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면에 내재된 에너지나 상적인 기운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어때요? 12운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인 지난 시간에 뭐 일주를 못 살펴봤는데 이거 무인 장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화토 동법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럼 순서는 뭘로 살피는 거냐? 목극토로 살피는 거예요. 일지 평관에 대한 칠살에 대한 걸로 먼저 살피는 거지. 순서를. 이게 뭐 생맞으면 오행이 병인일주 같이 똑같은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병인은 상과 명과 실이, 상과 에너지의 흐름이 똑같아요. 병인은 장생이고 생도 목생화를 하기 때문에 왜곡 현상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칠살이 들어와 가지고 일간을 생하니까 그게 작용이 있단 말이지. 있는데 그 이면을 따져보니까 그 안에 어때요? 안에 병화도 있고 무토도 있고 해서 극하는 모습이지만 또 안에 어때요? 안에 나를 생해주는 모습도 있더라. 그러니까 무인이 무슨 일을 하려면 어때요? 병인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힘든 걸 한번 거치고 이루어지는 거야. 의미가 다른 거지. 근데 안 된다가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글자들이 또 그리고 서로 주변 글자의 이렇게 상호작용끼리 이걸 응용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뭐 이를테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있는데 그렇죠? 간목이 있는데 이 간목이 이렇게 을을 보고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해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예를 들어서 내가 갑신일주로 놓여 있다. 그럼 이런 걸 따질 때 상대성을 놓고 보는 거죠. 상대성. 그러니까 이게 의뢰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거를 활용하는 거죠. 복합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거는 갑신은 절이고 의뢰는 사로 놓여 있는데 생의 모습인데 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이 실질적으로 병인은 생의 모습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생이 있으면서도 목생, 수생, 목으로 하면서도 어때요? 사지의 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현상적인, 위형적인 어떤 진행적인 이런 거 어떤 거보다는 이 어떤 무형적인, 이상적인, 철학적인, 정신적인 이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기미 자체가. 겉으로 보여질 모습하고 안에서 12운성적으로 느껴질 모습하고. 근데 을목을 대하는 간목의 입장에서는 내가 해수에는 장생을 받고, 그렇죠? 장생을 받고, 어때요? 이렇게 을목은 신에는 태지를 놓고 있으니까 이 을해라고 하는 인자를 물론 이렇게 살인상생의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더 이렇게 간목 중심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의미들이. 그렇죠? 그래서 뭔가 천간의 모습하고 천간이 깔고 있는 글자들이 12운성적으로 어떤 형태로 놓여 있느냐. 또 이게 어떤 서로 간에 상호 관련성을 가질 때는 그 이면에서는 어떤 인자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것이 12운성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변의 어떤 연관작용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내가 이렇게 익숙해지고 이게 잘 이렇게 익어 있으면 사주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아와 피아의 관련성이나 관계성이나 이런 부분에 이면 상황에 대한 부분을 내가 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간목일주가 이렇게 기해를 보는 거하고 이 기미를 보는 거하고 이게 어때요? 이게 일이고 월이라고 하면 이게 월이라고 하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모습이 모양새가. 그러니까 천간은 내가 갑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제를 취한다. 간목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터전, 정제니까 그렇죠? 정해진 구획 정리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에 내가 추구하는 바가 일단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상으로 볼 때는 요 땅은 어때요? 이 땅은 인성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재물은 인성의 의미를 띠고 있는 재물이란 말이에요. 의미가 다르죠. 겉의 모습은 내가 그 간목이 기토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 기토가 어떤 땅이다? 어떤 땅이냐고 하면 이렇게 어떤 인성에 대한 부분. 근데 그 인성이 어때요? 나를 장생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게 뭐 음식도 되고 보약도 되고 여자도 되고 돈도 되고 직장도 되고 근데 그걸 하면 할수록 내가 어때요? 힘이 난다야. 아니 해석이 그렇잖아요. 이거 해석이 뭐 별다른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대로 연관대로. 근데 이렇게 합을 하면 여기도 정제고 여기도 정제잖아요. 그렇죠? 천을 귀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내가 갑기 합을 하는데 간목이 인묘를 하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응?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앞에 있으니까 먼저 만나는 여자였다. 그러면 한번 빠지면 홀딱 빠지는 거야. 없는 게 아니라 네. 많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지의 상황을 보는 거지. 지지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이렇게 갑자로 놓였다. 해자는 괜찮아요. 근데 갑자로 놓여 있으면 내가 이렇게 빠지고 내 몸과 마음이 집중이 되는데 이 여자가 정제잖아요. 그렇죠? 정제인데 이 일지 배우자 자리에는 누구 자리예요? 여자 자리잖아. 근데 이 미가 와가지고 이걸 토국수를 하니까 못 들어오는 거야. 불꽃 같은 사랑을 하지만 불타오르는 사랑을 하지만 안방 자리로 들어오기는 어렵다. 엄마가 딱 버티고 계시는데 정의를 그게 딱 보이면 그렇게 읽어주면 돼요. 지금 아닌데 그럼 앞으로 그럴 거다예요. 아니, 꼭 생겨요. 그럼. 아니, 왜냐면 지지에 대운도 그렇게 들어가고, 그쵸? 예를 들어서 자년도 있고 미년도 있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럴 때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천간이 먼저 움직이니까 이렇게, 그쵸? 내가 그런 연관작용을 갖겠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뭐예요? 이게 연결고리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12운성적인 것들인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쵸? 그래서 다 주변에 합도 살피고, 이런 지지간의 형충 파해, 형충 해합, 이런 것도 다 살피고, 근데 그 이면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그러니까 그 일간이 느끼는 그 어떤 상징적인, 추상적인, 그 기미적인, 내면적인 흐르는 에너지의 어떤 상태, 이런 걸 보는 게 12운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정도 이렇게 감을 잡으시고 계속 사유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12운성은 꼭 쓰셔야 됩니다. 12운성은. 그래서 이런 쪽으로 활용성을 좀 가지시면 되겠다. 되고,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에 이 목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보통 요 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욕지다. 그리고 다른 말로 욕폐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이 도하다 이런 다양한 말들이 붙어 있어요. 다양한 말들이. 이렇게. 근데, 예, 목욕이라는 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생에서, 그쵸? 이렇게, 태어난 생을 기준으로 하면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양에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인사의 비유를 하면, 인생의 단계를 비하면, 자라고 있다가, 일단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후원, 보호, 시작, 출발, 희망, 구상, 여러 가지 긍정성이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이 인생의 단계에는 놓고 보면, 생애 단계는 아직 시작이고, 막 이렇게 보호를 받는, 기성 세대한테, 부모한테 보호 위주로 연관되는 그런 단계였다라고 하면, 욕이라고 하는 단계는, 이 뭔가 내가 이렇게 이걸 목욕한다, 그대로 목욕한다거든요. 이렇게 씻는 거예요. 나를 뭔가 이렇게 씻는다라는 거는 깨끗하게 한다도 되는 거고, 때를 벗어버린다도 되는 거고, 그 전 단계에서 뭔가 조금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아의지의 발현이다라고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노출하고 드러내고 하는 이런 인자인 거죠. 그거를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씻는다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인생으로 따지면 한 4-5살 정도, 한 뭐 이렇게 5-6살 안쪽. 그러니까 사람 단계에서도 보면 뭔가 천진무구하고 이성과 감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성보다는 이렇게 감성 욕구에 많이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인 거예요. 즉 순진무구하다, 천진난만, 순진무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본래는 좋죠. 니체도 얘기하고 노자도 얘기하고 동서양의 대성인들 철인들이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때가 묻고 무의자연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러는 게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유의로 뭘 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 벗어버리고 순수한 어린아이로 돌아가라 이랬어요. 이거 니체도 얘기하고 노자도 얘기한 거야. 본래 그런 어린아이 본래의 순수한 욕구고 성향이고 성정이니까 어때요? 굉장히 인간 천연의 본성에 근접한 그러한 속성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적당한 서로 간에 어때요? 페르소나들이 다 있어. 누구나 자기 본래는 자기가 난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하고 나가서 일터에서 친구끼리 아니면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는 모습들이 어때요? 같아야 되는데 원래는 같으면 세상에서는 행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더구나 이렇게 막 복잡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마다 그 가면을 몇 개씩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면 쓰기 전에 본래 본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발현시키려고 해요. 다 모든 생명체, 식물에 비한 모든 생명체들은 다 씨앗 하나로 귀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씨앗에는 우열이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이게 뭐 무슨 그냥 풀씨인지 꽃씨인지 식물의 무슨 곡식의 종자인지 이 비전문가가 보면은 크게 어때요? 크게 그 어떤 인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생애 기반을 거쳐 가지고 자기 자신이 존재를 드러낼 시점, 그걸 도화 정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복숭아꽃이구나, 이게 개나리꽃이구나, 진달래꽃이구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이렇게 노출되고 드러나고 그런 2차 성징이 이렇게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때인데 완전하게 내가 자립하고 독립하고 주체적인 형태는 아니죠. 인간 단계로 보면 관대 그리고 록지, 제왕지 이런 쇠지 이런 단계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때 이러면서도 동일하게 뭘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에너지가 어때요? 천진하고 순진무구하는데 요즘은 세태가 달라서 그렇지만 저희 자랄 때 보면 육아에서는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동네 마당에 고무다라이 큰 거 이렇게 놓고 어땠어요? 물놀이 했어요 그냥. 그 성별 그게 구분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남아가 됐건 여아가 됐건 그냥 밖에 나가서 떼약볕에 막 땀 뒤범벅하고 들어와 가지고 그냥 이 우물물이나 펌프물 이렇게 길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시원하게 물놀이하고 그러면 그걸 부끄러움을 몰랐다고. 그러한 단계가 어떤 뭐예요? 그게 12운성 단계로는 목욕의 단계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목욕의 단계. 그러니까 이러한 성향들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본연의 성향을 하나의 사물에 씨앗에서 이 씨앗이 내포하고 내재하고 있는 본래의 성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주구장창 씨앗으로만 있겠다. 나는 그냥 무씨로만 있겠다. 하다못해 무도 꽃을 피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이러한 어떤 그 단계. 그래서 이거를 가장 이렇게 특징적으로는 이렇게 도화다. 도화, 자기를 이렇게 화려하게 이걸 그래서 다른 말로 여기다 이제 살자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노출하고 드러내고 근데 비교적 어때요? 본연의 본성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연결이 되고 하면은 그게 어떤 부분으로 아름다움으로 그렇죠? 아름다움으로 자기 자신의 특기, 특징 그렇죠? 사람만 다투는 거지. 사람이 구분을 하잖아요. 장미꽃은 이쁘고 제가 이렇게 학원 올 때마다 이렇게 한 30분에 35분 이렇게 하니까 요즘은 그 지방자치가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잘 산책로를 잘 닦아놨어요. 닦아놔가지고 오며 가면 그 길을 걷는데요. 다른 길도 있는데 일단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자연을 항상 대하고 이렇게 자연의 변화도 느끼고 이러니까 그 생명이 뭔가 움직인다라는 거. 나도 자연의 일부인데 우리는 도시 속에서 그런 거를 잘 느끼지 못하는 환경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즘 보면 얼마 전까지는 그 애기 똥풀이 막 흐드러졌는데 딱 2, 3일 전부터는 아카시꽃하고 이팝나무가 이게 이밥이라 해서 약간 애환이 서린 그러니까 이 밥자가 들어가는 꽃이 있어요. 조팝나무하고 이팝나무가 있는데 이걸 멀리서 보면 하얀 흰쌀밥이 이렇게 수북이 물이 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이 백성들이 못 먹고 굶주리고 이럴 때 흰쌀밥을 이 밥을 한번 배불리 먹어봤으면 딱 그런 열망이 있어. 그게 딱 조팝나무라고 있거든요. 조팝나무도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토종 이렇게 관상용 내지는 가로수용으로 하는 게 저 강남대로에도 그 딱 양대로변에 이팝나무 딱 요맘때 한 일주일에 10일 정도 피거든요. 올해는 이게